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들은요, 데이터 모델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그 복잡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계 설정이 사실 모델링의 핵심 중 하나죠. 특히 그 관계 종류, 뭐 1.1, 1.n, m.n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엔티티가 엄청 많을 때 관계를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관계 매트릭스 활용법, 이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관계 종류부터 좀 짚어주시죠. 자료에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누던데요. 네,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관계를 보통 1대1, 1대 n, 그리고 m 대 n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1.n 관계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일 흔한 건가요? 네, 맞아요. 단연코 1.n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전체 관계에서 한 80에서 90% 정도는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와, 그렇게나요? 네, 이게 왜냐면 현실 세계의 많은 관계들이 좀 비대칭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관계 같은 거죠. 한쪽, 그러니까 1인 부모가 여러 명의 N인 자식과 연결되는 형태요. 아하,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다이어그램 그릴 때도 보통 1쪽은 실선으로 N쪽은 이렇게 까마귀 발 모양처럼 그리죠. 이게 가장 기본 형태고 모델의 뼈대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m.n 관계는 좀 다른가요? 자료에서는 아직 덜 상세화된 관계 이런 표현을 쓰던데 어떤 의미죠? 아, 네. M.N 관계는요. 그 자체로 최종 모델이라기보다는 분석 중간 단계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직 좀 더 구체화될 여지가 있는 관계랄까요? 중간 단계다. 네. 예를 들어 사람하고 그 사람이 수강하는 과목의 관계 같은 거요.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고 한 과목은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업무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아, 양쪽 다 여러 개랑 연결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그램도 양쪽 다 그 까마귀 발 모양으로 그리죠. 근데 중요한 건 이 M점 관계를 언제 풀어서 더 상세화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 푸느냐? 네. 당장 그 관계에서 파생되는 하위 정보, 예를 들어 수강 신청 내역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풀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잠시 그대로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약간 전략적으로 미루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처럼 뭐랄까 당장 안 쓸 새 그릇은 포장된 채로 두는 거랑 비슷해요. 복잡성을 좀 관리하는 거죠. 그럼 1.1 관계는요? 이건 되게 드물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엄격하게 딱 1대1인 관계가 생각보다 잘 없어요. 왜냐면 항상 예외라는 게 있거든요. 예외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시스템 설계하다 보면 1대1 관계가 보이기도 해요. 그건 대부분 성능 때문에 테이블을 일부러 쪼갰거나 아니면 여러 경우를 다 포괄해야 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특징일 수 있고요. 아, 원래는 하나였는데 나눠 쓸 수도 있군요. 네. 또 재밌는 경우가 원래는 하나였던 데이터가 이제 분리돼서 관리되다 보니까 점점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료에선 이걸 어릴 때 헤어진 쌍둥이 같다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양쪽 다 점선인 1대1 관계가 나타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엔티티가 정말 많아지면 뭐 수백, 수천 개가 되면요. 이 관계들을 다 정의하는 게 상상만 해도 복잡한데요. 아, 그렇죠.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모든 엔티티상을 하나하나 다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 관계 매트릭스라는 걸 쓰라고 하던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건가요? 네, 바로 그럴 때 관계 매트릭스가 아주 유용합니다. 일단 모든 엔티티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이 되는 엔터티들, 뭐 키 엔티티나 메인 엔터티라고 부르는 것들을 가로축, 세로축에 쭉 나열해서 표를 만드는 거예요. 표를 만들어서. 네. 그리고 그 표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대각선 기준으로 절반만 봅니다. 어차피 대칭이니까요. 검토 대상을 확 줄이는 거죠. 효율적이네요. 네. 그리고 첫 단계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관계가 있다, 없다. 이것만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유무만요? 네. 이때 기준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이게 직접적인 관계, 그러니까 일총 관계냐. 둘째는 우리가 이걸 관리할 필요가 있는 관계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럼 일단 표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료에선 이걸 심증 확보 단계라고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심증 확보 단계.
일단 후보를 모으는 거군요. 그렇죠. 용의선상에 올리는 거죠. 그렇게 후보 관계들이 어느 정도 추려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표시된 관계들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게 1대1인지 1대 n인지 m.n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의하는 거죠. 아하, 그럼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건 걸러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핵심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수사관이 용의자 범위를 좁혀나가듯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매트릭스를 만들다 보면 유독 관계 표시가 막 몰려있는 엔티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그 엔터티가 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뭐랄까 허브 역할을 하는 주요 엔터티라는 강력한 신호예요. 시스템의 허브요. 네. 그래서 모델링할 때 그런 핵심 엔터티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구조, 즉 모델의 구도를 잡아나가면 아무리 복잡한 모델이라도 훨씬 체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 매트릭스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하고 소통하기에도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사실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거든요. 모델링은 절대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현업 담당자랑 계속 이야기해야 하고. 맞아요. 관련 부서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확인해야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케이스 툴 있잖아요.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거. 그것보다는 오히려 넓은 화이트보드나 포스트잇 같은 걸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권장해요. 아, 왜죠? 여러 사람이 같이 보면서 의견 나누기가 좋고요. 또 색깔도 쓰고 쉽게 지우고 고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샘플 데이터 같은 거 써놓기도 편하고요. 시각적으로 딱 보면서 토론하기에 훨씬 좋다는 거죠. 실제로 한 자료에서는 화이트보드 토론으로 막혔던 프로젝트를 풀었던 사례도 나오더라고요. 와, 정말 실용적인 팁이네요. 그 외에 또 모델링할 때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몇 가지 더 있었는데요. 하나는 실제 데이터 예시, 그러니까 사례 데이터를 꼭 활용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모델러하고 현업 사용자 사이의 오해를 줄이고 엔터티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 실제 데이터를 보려 확실히 감이 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잡한 문제는 잘게 나눠서 해결하는 분할 정복 전략을 쓰라는 거. 그리고 당장 좀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는 세부 사항은 너무 붙잡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나중으로 미루는 판단도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 자료 표현이 재밌었는데 모르면 손 빼라. 모르면 손 빼라. 인상적이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 사소해 보이는 예외 케이스들도 무시하지 말고 잘 챙겨서 모델에 반영하는 노력이 결국 모델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점도 강조되었고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계의 종류별 특징과 전략, 그리고 복잡성을 다루는 관계 매트릭스 활용법, 또 효과적인 모델링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과 실용적인 접근법까지 정말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관계 본질을 잘 이해하고 매트릭스 같은 체계적인 도구로 활용하면서 무엇보다 관련된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 비단 데이터 모델링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신 업무나 프로젝트에서도 혹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핵심을 파악하고 구조를 잡아나가면서 또 주변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이 원칙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데이터 모델링을 넘어선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